네, 이번 코너는 최임화의 맞수다입니다. 심도 있는 대담, 토론, 프로그램, 코너. 네. 자, ISS의 김태상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세간의 화제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방한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때마침 미국의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일 겁니다. 풀네임명은 팔란티어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 회사가 이제 대테러나 뭐 그 조사 영역으로 제가 알는데 대비에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도감청,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산해서 테러의 징후가 보이면은 바로 이제 노티스를 주고 막 이런 건데 뭐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팔란티어가 시간외 거래에서 22% 오르고 있죠. 급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때 이제 샘 올트만이 방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누굴 만나고 뭘 하고 어느 기업과의 얘기들이 많은데, 네. 자, 어떻게 봅니까? 일단 카카오 먼저 만나는 모양이에요. 일단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인터넷 산업의 양대 산맥. 네.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네이버가 조금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적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어찌 되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이제 누굴 먼저 만날 거냐라고 하니 카카오의 이제 장 대표님을 이제 먼저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카카오도 그동안에 사실 주가가 오를 만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없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 잘 벌면 분사시켜 버리고 뭐 할 만하면 오너 리스크가 잡혀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외면받고 피노키오 같았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묻을 게 묻은 거죠. 네. 묻어야만 했던 것이 타이밍 좋게 잘 묻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잘 대응만 해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판은 일단 어찌되었든 팔란티어가 잘 깔아줬죠. 시간에서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산주인데 방산주 안에서 로키드 마틴은 떨어지고 팔란티어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드론 혹은 AI가 붙는 쪽이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AI가 강하게 붙어야 할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선두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중국보다도 내심 속상한 게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저는 그게 속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보다도 앞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미국의 힘을 빌려서 혹은 샘 알트먼의 힘을 빌려서 카카오가 만약 여기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참 외면받았던 만큼의 어떤 그런 배신감의 일정 부분은 좀 되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왔을 때 만나서 협상 카드를 좀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가 좋아. 뭐 그렇죠. 카카오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민챗이라고 하는 깨똑. 네. 네. 카톡이 이제 물론 큰 힘이죠, 이게. 예. 노란톡이 사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힘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카카오가 내보일 수 있는 건 이번에 이프 카카오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카나나라고 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플랫폼 이야기를 했었어요. 카나나.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잘하던 거나 좀 해라. 그러니까 뭘 또 지금 개발한다고 이게 뭐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들어갈 텐데. 그랬는데 딥시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거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네. 그 효율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여줬고 카카오도 카나나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그럼 힘을 한번 써볼 수 있는 상태에서 샘 알트먼이 오기 때문에 아마 둘이 만났을 땐 이 카카오가 노란톡에 대한 메신저 기능보다도 그런 카나나 AI 에이전트와의 어떤 협업 그거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챗GPT 베이스로 그걸 붙이거나 플랫폼을 써서 뭐 뭔가 좀 카카오가 지금 문어발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결실을 맺을 수도 의외로 있겠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택시를 호출할 때는 사용을 하죠. 물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걸 쓸 줄 몰라가지고 하는 것이. 편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메신저를 쓰시는 분들은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많은 플랫폼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실 수밖에 선물하기 없죠. 같은 것도 네, 있고. 없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도
주가를 이렇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카카오 기업 측면에서 반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어찌되었든 그동안에 좀 꺼져갔던 좀 불씨,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이번에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은 마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오셨을 때 그냥 간단히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보내시면 안 되고 그렇죠. 뭔가 꽉 붙들어 매서라도 결실 좀 맺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투자자분들이 신뢰를 보내고 투자 자금이 계속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머무르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카카오페이가 지금 또 갑작스럽게 반응을 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한 12%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또 얘기가 모르겠어요. 확인은 제가 아직 못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사실 모니터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뭔가 또 하겠네요. 네. 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국엔 카카오뱅크, 뭐 혹은 카카오 게임즈 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건 뉴스를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AI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즘 그 실버 산업이 이제 부각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노령화, 고령화 때문에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인터넷으로 뭘 이렇게 디바이스 하려면은 못 깔고 또 깔고 또 깔았는데 그렇죠. 또 깔고. 네, 뭐 깔고는 잘 아실 텐데 네. 하다 보면 그냥 포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드바이저가 붙어서 조금 유용하게 수월케 한다면은 그렇죠. 실버 산업으로 또 뱅킹이 뭐 자산 관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도 충분히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겠네요.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이제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동떨어진 퍼블리셔.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게임 산업과 AI는 네.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잠시 맞습니다. 후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엔 AI가 어떤 산업이든 속도를 더 붙여줄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좀 삼아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하고는 뭐 협업 발표 무슨 뭐 사업에 대해서 MOU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나오면 뭐 다뤄보도록 하고 샘 올트먼이 뭐 기타 국내 모든 재계 총수들도 두루두루 만나시는 모양이에요.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을 또 만난다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 주일 것 같아요. 점이 좀, 네.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적 외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였던 사법 리스크가 어제 어느 정도 판결이 확실하게 났죠.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거든요. SK하이닉스는 HBM을 통해서 혹은 젠슨항 CEO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어떤 그의 시총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 속에 이번에 샘 얼트먼이 사실은 처음에 이재용 회장 이야기보다는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간다라고만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삼성전자 패싱 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재용 회장과도 또 만남이 있다라고 하니 결국엔 이제 투자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샘 알트먼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온 디바이스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PC, 기존의 모바일을 넘어서는 AI만의 어떤 디바이스가 지금 필요하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애플과 삼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삼성을 만난다면 사실 반도체 IT의 기술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겠으나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만약 현실화됐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생긴다. 대신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있는 것은 맞아요. 네. 하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 돈 못 벌어요. 네. 좋은 이야기 한다 그래도 혹은 AI 디바이스 이야기 나온다 그래도 그거 양산하고 개발하고 뭐 하는데 이미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내실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욕심을 내본다면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흐름으로 사실 얼마 전에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테슬라의 인텔 인수 가능성이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와 어마어마한 변혁이 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게 이제 딜이 성사가 되려면 아직도 지난한 일이긴 하죠. 근데
그전에는 뭐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 그다음에 팹리스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뭐 디자인 하우스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빅테크가 만약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직접 생산을 하겠다고 뛰어들면은 누군가하고는 파트너십을 맺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데는 우리한테는 삼성전자 호기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제 그림대로 된다면은 산업의 중흥이죠.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변화죠. 장비 회사들도 그렇고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샘 올트만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샘 올트먼이 와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한테 안 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안 주고 TSMC에게만 지금 주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TSMC는 그냥 설계도 주면 만들어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펠미스와 파운드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칩인데 너희들한테 맡기려고 하니 이걸 너희들이 가져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일련의 찝찝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TSMC처럼 글로벌화 되려면 내부적으로의 어느 정도 이제 확정적인 좀 단도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큰 변혁이 필요한데 이제 아까 모두에도 설명하셨지만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긴 뭐하지만 뭐 복잡한 절차들이 좀 남아서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경영 일선에서 과연 어떤 동력을 내볼 것인가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매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럼요. 참 답답해가지고 항상 근데. 자, 그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으로 한번 가볼까요? 게임 업체 산업과 AI 당연히 만나겠죠. 그 게임 캐릭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왜 용어는 제가 까먹었는데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주하는 SPC라고 하죠. SPC. 맞아요. SPC라고 하죠. 네네. 안에서 같이 떠들어가지고 SPC. 그런 캐릭터들도 AI를 접목시키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게임의 어떤 이 다이나믹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요새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러한 1차원적인 2D 게임과는 다르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3차원적이고 특히나 또 이제는 이 VR, AR 기기를 또 쓰고 하게 되면 4차원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뛰어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AI의 발전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킬러 콘텐츠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5G가 성장을 할 때도 혹은 VR, AR 기기가 성장을 할 때도 사실 성장을 하려다 멈춘 게 킬러 콘텐츠의 부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지금 킬러 콘텐츠가 있겠지만 만약 이것들이 게임 산업에 붙는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개발 과정이 급격하게 단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든지 개발하는 과정,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은 곧 돈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돈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게임 회사들 중에 다수는 처음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빌리죠? 은행 가서 빌리든 아니면 주주들에게 빌려야 돼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 이 기간이 짧아지면 당연히 부담도 줄고 주주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많은 게임을 또 접할 수 있고 많은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약간의 게임성 내에서 조금은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보니 많은 게임 유저들에 대한 어떤 호응도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이 샘 알트먼이 크래프톤을 만나느냐, 다른 기업은 안 만나고 왜 크래프톤을 만나느냐라고 보면 크래프톤 내에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챗 GPT를 이미 활용을 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고 두 기업이 협업 시작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을 만나는 거는 사실 뭔가 새로움을 조금 얻는다라기보단 그냥 들어왔으니까 좀 만난다의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샘 알트먼이 오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겠으나 이제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사들은 너무 이제 딥하게 좋은 쪽만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카카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AI의 범용의 확장성은 이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개념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뭐 크래프톤의 슈팅 게임이면은 사실 군사용으로도 적용하거나 훈련용 아니면 실제도 쓸 수는 있고 물론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밖에 뭐 약간 산업에서도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걸로 뭐 우리 영화 쌤 많이 봤잖아요. 뭐 드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지금 샘 올트먼이 방한을 했을 때 지금 몇 가지 굵직한 기업들은 얘기하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되고 조금 확산이 될 건지. 일단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죠. 딥시크라고 하는 어떤 중국의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딥시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샘 알트만은 딥시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격차를 늘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빠르게 치고 가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드웨어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받쳐줄 테니 너희가 우리에게 투자를 좀 해다오라는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그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지원법. 지원법. AI 뭐 용어가 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뭐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하고 몇 군데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오픈 AI는 너희들에게 투자를 받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니 상생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자생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도태되기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변화의 바람을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투자자분들에게 신뢰는 더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충분히 성사될 딜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샘 알트먼이 AI에 대한 디바이스를 또 음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앞으로의 이 AI 디바이스는 음성의 중심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또 우리나라 하드웨어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로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조선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대놓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조선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사실 입지가 불안불안해요. 언제 다른 기업에 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또 뭐 대중국 제재 얘기, 뭐 관세 이렇게 묶어놓으면 불안한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서 총대를 좀 매줄 수 있는 기업이 샘 알트만 오픈 AI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딜 자체 혹은 방안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거기에 지금 아직도 그 빈자리가 많은 모양이에요. 돈 들고 오면은 자리 줄게라는 그 대사로 샘 알트먼이 온 것이 아닌가. 느낌적인 느낌은 좀 그러네요. 근데 맥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기다. 좋은 기회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AI 뭐 내일 또 다가올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